안녕하세요. 엄마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10강 대출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가시나요? 네, 아마 대출이 전혀 없는 가정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은행에서 다 적절하게 잘 계산을 해주니까 우리가 뭐 큰 불편 없이 쓰고는 있죠. 그러나 한번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대출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할 땐 뭐 이제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이제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환을 할 때 당연히 뭘 따집니까? 내 기간, 금액, 금리 뭐 이런 건 기본이죠. 네, 그렇게들 다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좀 꼭 아셔야 되는 건요. 현재는 거의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달리 계산은 거의 하지 않아요. 네, 달리 계산, 복리 계산이 있는데 거의 복리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문제를 하나 제시했었어요. 네,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연리 3%. 뭐 3%의 연리면요. 원리로 따지면 그렇죠. 0.25%가 됩니다. 0.25%인데요. 0.25라는 것은 이제 0.0025가 되죠. 네. 그런 이 원리 이자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만기다 이러면 120개월로 주로 취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그 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원금 일시 상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건 뭡니까? 뭐 당연히 이제 1억 원을 120으로 나누면 됩니다. 120개월로 나누니까요. 똑같은 금액을 상환하죠. 대신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처음엔 좀 높죠. 그러다 이제 차츰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반대로 이제 원금 일시 상환이라는 것은 이자만 냅니다. 우선 이자만. 120개월 동안 이자만 내는데요. 1억 원에 대해서 원리 0.0025다 이러면 25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계속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금을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1억 원을 갚죠. 이거 원금 갚을 때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대체로 은행에서 우리가 거래할 때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쳐서 이제 균등한 금액을 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120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120개월 후에는 1억 원을 다 갚을 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납부하는 금액 중에 많은 금액의 부분이 이제 이자고 원금이 적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원금의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갚는 방법.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요. 그럼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때 도대체 매월 얼마씩 갚게 되느냐? 이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런 계산기가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앱 같은 것도 다 있고, 또 은행에 가서도 손쉽게 계산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원리는 아는 게 좋아요.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어디 가서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대출금 상환 문제는요. 원리가 뭐냐면 은행에서 1억 원을 저한테 대출을 할 때는 10년 만기죠.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저 입장에서는 120개월 동안 적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0개월 동안 적금을 은행 가서 하면 그 금액이 10년 후에 적금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돈이 딱 맞아떨어지면 서로 공정한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 원리금 상환의 원리입니다. 우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1억 원을 저한테 이제 대출할 때는 10년 동안 예금을 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동안 이제 1억 원을 나한테 대출을 하는데 그때 이거를 이제 이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연리로 10번 적용하느냐 아니면 매월 120번을 적용하느냐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파격 상품이다 이래서 매년 적용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파격 상품 말 그대로 소비자가 유리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은행에서 10번 이자를 받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런 공부 조금 했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20번 적용을 합니다. 은행에서도 나한테 예금 이자를 적용할 때 120번 적용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파격 상품에 비해서 조금 불리하죠. 은행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한번 파격 상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파격 상품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 대출을 하는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죠. 1억 원에 1 더하기 0.03의 10제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지수할 때 배웠습니다. 네, 뭐 어떤 상승률 이런 거 얘기한다든지 어떤 예금의 그 원리 합계라든지 이런 게 이런 형식입니다. 요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의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수입이죠. 반면 우리 상환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상환하는 금액은 내가 120번 상환한다 그랬습니다. 매월 상환합니다. 원리는 얼마가 된다 그랬죠? 0.0025가 됩니다. 연 3%니까 그걸 12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환하는 돈은 적금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식과 같은 그런 원리 합계가 됩니다. 요것도 앞에서 우리 등비 수열에 합할 때 보여드렸던 식입니다. 그래서 대출금과 상환액이 결국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구한 96만 1726원 뭐 이렇게 나오는 값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대출금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식이고 상환금은 등비수열의 합형식이다. 그런데 이게 같아야 된다. 여기에서 매월 내는 돈 X가 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산기 같은 게 뭐 앱으로도 잘 나와 있고 우리 은행에서도 쉽게 계산해 줍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우리 책에 나온 금액이 96만 1726원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고 은행에서는 96만 5607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상품으로 비교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도 월 이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월 이율로 적용을 하면 아까 파격 상품에서는 1 더하기 0.03 그랬는데 이번엔 1 더하기 0.0025 해놓고 120제곱을 합니다. 뭐 이런 계산도요.
제가 거기 팁을 아까 써놨죠? 네, 우리 검색어에 치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얼마가 되느냐면 96만 5,607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계산식은 같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상환해야 되는 그런 금액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거 사실 어려운 거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렇게 계산도 해내고 스스로 아는 체도 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거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예금, 적금, 상환 이런 거 하는 게 가장 수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 상환하는 이런 얘기 말고도 이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제 연금을 일시불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이런 문제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면 조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미루고요. 아무튼 지금 많은 공부하신 겁니다. 여기에 등비수열에서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거든요. 이걸 잘 이해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열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을 해봤는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합, 일반항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지금 취급한 이런 수열들 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좀 매력 있는 수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수열이에요. 코로나19의 전파력 같은 것도 제가 추측하기는 피보나치 수열과 꽤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끼 번식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이해를 다음 시간에 재밌게 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복동기였습니다.